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9번째 페이지 썬문답 시간입니다. 어떤 주제든 소울을 듬뿍 담아 풀어주시는 소울 한가득 좌 썬소리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존 편집장도 졌습니다. 게스트도 졌습니다. 뭐가 이렇게 삐걱거려? 물이 들어간다.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물이 들어간다 그거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건 다른 자리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 거기서도 그래요. 진짜. 거기서도 합니까? 아유, 예. 거기 직접 안 가보셨구나. 평소 습관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물 쏟아지잖아요. 예. 진짜로 그 소울리스저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철저한 고증이에요. 고증이 네. 예, 철저했다. 오늘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아마존 존 제프 베이조스와 아마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 오늘이 기업가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 마침 오늘이 잡지사 101회차 방송이기도 하고 해서 좀 제프 베이조스에게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100회를 향해 나아가자. 좀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100단위로 끊어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신생회사라. 자, 2022년 기준 세계 부자 순위 3위의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초대 CEO, 현 이사회 의장인데요. 일단 뭐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해주신다면. 모든 걸 다 파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아시면 되죠. 안 파는 게 없군요.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 자산이 124조 원이에요. 이건 또 감이 안 오시죠? 네. 요렇게 할게요. 1초에 300만 원 벌어요. 또 당군 할아버지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딱 300만 원, 똑 300, 600, 야. 900, 1200, 한 3만 원 정도는 뭐 돈으로도 안 느껴지겠네요. 3만 원이요? 예. 참. 1초에 300만 원 버시면 뭐 하실 거예요? 이제 300만 원 들어오면 뭐 할까 고민하다가 또 900만 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네. 예, 너무 행복하네요.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994년에 온라인 서점 쇼핑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없어요. 어. 심지어 얼마 전에는 아마존 미용실도 열었더라고요. 아마존 미용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합니다. 아마존 토이저러스라고 그 장난감 가게 있잖아요. 유명한 데죠. 예. 인수했어요. 거기 시얼스라는 미국 백화점 인수했습니다. 집어 삼키고 있구나 다. 예. 자, 미용실도 인수합니다. 백화점도 인수합니다. 다 인수합니다. 언제까지? 다 인수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표현이 뭐가 생겼냐면 예. 아마존 되다라는 표현이 신조어가 생겼어요. 미국에요. 영어 표현으로. 그러니까 get 아마존드란 표현인데 아마존의 인수가 되다. 잡지사도 언젠가는 get 아마존드 될 수 있습니까? 그걸 바라시나요? 모르겠어요. 이메일 보내볼까요? 조건이 좋다면. 예. 야, 이거 언젠가는 프리 선언하실 것 같아 이거. 매주 그런 말씀하시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쿠땡 로켓 배송해주는 거기가 워낙에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진짜 외국 사시는 분들 보면 웬만하면 다 아마존으로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약간 그런 생각하세요. 진입 장벽이 있다. 영어로 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의외로 쉬워요. 그래서 해외 직구를 그러니까 일단 한번 클릭해 보면 별로 영어가 필요 없네라고 네. 하면서 해외 직구는 아마존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미국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쿠땡 같은 경우에는 뭐 새벽 로켓 배송하면은 거기에 중독된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신데렐라 된 기분이다. 어젯밤에 나 클릭했는데 아침에 짜잔 와 있고 네, 마법이다. 마법이다. 근데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철칙이 뭐냐면 미국 어디든 간에 어느 산골이든 간에 주문하고 이틀 후면 배달된다. 괌도 가나요? 괌은 아니죠. 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미국 본토 안에서. 예. 네. 아니군요. 근데 아마존은 왜 아마존이에요? 아십니까? 제프 베이조스가 일단 94년도에 온라인 서점 네. 시애틀에서 열었을 때 원래 명칭은 아브라카다브라.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수리수리 마술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브라카다브라의 뒷부분 카다브라라고 지었어요. 카다브라. 약간 마법을 걸자 이거였겠죠. 네. 근데 아브라카다브라라고 다 했으면 모르겠는데 뒤만 떼니까 카다브라. 사람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카다브라.com 이러니까 네. What is that? 이런 식으로. 카다브라. 카다브라. 예.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제 아마존으로 바꿨는데 뭐 제프 베이조스의 설명에 따르면 그럴싸해요. 일단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아마존이라고 브라질은 주장을 하죠. 네네. 이집트는 나일강이라고 주장하고 네. 중국은 황하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네? 일단은 아마존이 제일 긴 강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네. 그래서 가장 긴 강이 아마존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끌어안는다. 모든 걸 다 판다. 그리고 아마존 스펠링 보면 네. A부터 Z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야. 그래서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취급한다. 네. 그래가지고 아마존닷컴이라고 지었다고 하죠. 장명 잘했어요. A부터 Z 이건 약간 얻어 걸린 것 같은데. 써보니까 스펠링이 A랑 Z랑 다 있네 이거. 그럴싸한데? 그럴싸한데 이거 써 이거요. 홈페이지에 이거 실어. 네. 예. 자, 아마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프 베이조스의 인생 사전부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964년생인데 출생 당시 부모님의 나이가 아버지가 18살, 어머니가 17살, 모두 고등학생이었군요. 고등학생 때 이 풋사랑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곧 이혼을 합니다. 아, 이혼을. 부모님이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성숙하지 못했던 성숙하지 거예요. 못해가지고 일단 네.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한 다음에 제프 베이조스의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는데 쿠바 난민 출신 미구엘 베이조스란 남자와 결혼을 해요. 아, 여기 베이조스. 이 베이조스가 이제 쿠바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아버지 쿠바 출신 난민 미구엘 베이조스의 이름을 따서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됐는데 네. 굉장히 제프 베이조스의 말에 따르면 훌륭한 양아버지였어요. 난민 출신이면은 그렇게 뭐 기반이 탄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쿠바 카스트로 정권에 약간 저항을 하면서 네. 미국에 건너와서 정말 맨손으로 건너와가지고 내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해서 어렵게 고학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해요. 뉴멕시코 대학을. 네네. 그런 다음에 엑손 석유회사죠. 네. 취직을 해가지고 최고 경영진까지 오릅니다. 자수성가네요. 자수성가했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해요. 제프 베이조스가 어렸을 때. 뭐 평생의 롤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새아버지와 더불어서 제프 베이조스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외할아버지라고요. 외할아버지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미사일 공학자였어요. 그래서 텍사스에 살고 계셨는데 네. 어렸을 때 이제 그 어린 제프 베이조스가 네. 외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막 만들어 보면서 약간 이 컴퓨터와 기계에 관련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죠. 아, 외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할아버지 이거 나 조립해도 돼? 부수지만 마라 얘야. 그래가지고 네네. 굉장히 그 재밌는 일화인데 네. 3살 때 뭐 하셨어요? 3살 때 저는 그냥 뭐 배 긁고 있었죠 뭐. 배를 다른 건 몰라요. 배를 그때 뭐 똥오줌이나 가렸을까 모르겠네요. 예. 제프 베이조스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네. 자기 어린 아이 유아용 침대 네. 나사를 풀러서 다 분해한 다음에 네. 다시 조립을 했다. 3살 때. 3살 때. 이건 약간 저희 박혁것의 신화 같은 멍튀기 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조립해요 드라이버를? 아니 했대요 지금 왜 저보고 그러세요? 와 3살 때. 요거는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네. 근데 성공한 그렇죠? 사람은 이런 3살 때의 일화도 다 조명받는 법이거든요. 네. 이제 앞서 만나본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도 11살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설명해 주셨는데 제프 베이조스도 어릴 때 컴퓨터에 푹 빠져서 기발한 걸 하나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동생들이 자기 방에 접근하면 네. 삐삐삐삐 경보가 울리는 경보 시스템을 자기 방에다가 자기 방에다가 이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설치한 거예요. 지금 팔아도 되겠는데. 왜요? 왜요? 아니 또 약간 프라이버시가 중요할 때니까 이때. 그렇죠. 약간 뭐 결혼 한 10년 차 부부 같은 경우에 필요하죠. 갑자기 이제 부인이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빼 부인 접근. 이게 과연 동생 때문에 만든 걸까요? 동생이야 사실 들어오든 말든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을 제가 볼 때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약간 네? 이 과장 아닌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도 네. 부모님이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치과 의사 환자가 오늘 접근할 때 병원에 네. 이미 환자 접근 하는 그 시스템을 개발해 주지 않습니까? 왜 천재들은 왜 그런 거에 집착하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했나 봐요. 경보 시스템. 경보 시스템. 알겠습니다. 그렇게 베이조스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는데 여기서 그 어렵다는 양자역학을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은 뭐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양자는 예. 친자의 반대말 아닌가요? 저와 같은 수준이시네요. 예. 아니 딱 제프 베이조스가 네. 딱 저희 수준이었어요. 아 그래요? 일단 프린스턴 대학의 그러니까 물리학과 피직스가 굉장히 유명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자 물리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제프 베이조스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수제 소리를 듣고 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해요. 수석이니까. 수석이니까.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 졸업 연설 때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나의 꿈은 우주 개발이다. 우주 정복이다.
고딩 때. 고딩 때. 야, 졸업 때 무슨 꿈을 갖고 계셨어요? 저요? 저 재수할까 말까 아, 고민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매번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재수 없네요. 아 그래가지고 네. 일단 프린스턴 대학교에 이제 피직스 물리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네. 자기도 자기 동네에서는 난다 긴다 했던 제프 베이조스였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는 밤새 어떤 한 문제를 풀어도 겨우 답을 얻어냈는데 옆에 있던 동년배들은 네. 30분 만에 뚝딱 이거 1+1은 귀요미 이렇게 풀어냈다고요.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나는 물리학에 정말 자질이었구나.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어. 그래서 전공을 바꾸자 네. 해서 컴퓨터 공학으로 바꿔요. 전공을. 아, 그걸 계기로 그걸 양자역학 시간에 충격받아서 충격받아가지고 바로 물리학을 포기하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이런 천재 재벌들은 다 학교를 중간에 그만뒀다. 그러네요, 보니까. 예. 아니 일단 빌 게이츠도 그렇고 네. 마크 저커버그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그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예. 다 대학을 중퇴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도 중퇴하겠습니다 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일반적으로는 다 그냥 졸업하세요. 제프 베이조스도 프린스턴 대학교를 다 졸업을 하시고 예.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4.3점이 만점인데 네. 4.2점 놀라운 성적으로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이제 성실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럼 그때 컴퓨터 과학으로 전공을 바꾼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상거래 시장의 판도를 바꾼 한 수가 됐네요. 그때 물리학을 네. 계속 공부를 했다면은 뭐 성공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가능성은 좀 떨어졌겠죠. 그럼 대학 졸업 후엔 뭐 합니까? 대학 졸업 후에 일단 프린스턴 대학을 거의 뭐 A 플러스는 아니지만 A로 졸업을 했으니까 네, 네. 월스트리트에서 뭐 앤더슨 컨설팅, 뭐 벨 AT&T에서 취업 제안을 합니다. 우리 내로라는 회사로 데서. 오라. 예. 우리 회사로 오라. 스카우트. 안 가요. 왜요? 네? 왜요? 벌써 대학 졸업 그때부터 창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물론 큰 회사 앤더슨 컨설팅 같은 회사를 들어가면은 네. 연봉 세고 뭐 노후 보장되고 네. 하지만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거를 숲을 보기 위해서는 네. 작은 회사를 들어가야 된다. 작은 회사. 작은 숲도 숲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 핀테크에 관련된 조그만 벤처 기업에 들어가요. 네, 네. 들어가가지고 이제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담당을 맡는데 네. 그걸 하면서 회사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창업을 준비했던 거죠. 그 자본금이 좀 있었나 보네요. 네? 자본금. 아버지가 돈이 있었죠. 아까 그 쿠바 출신 네. 새아버지가 엑손 최고 경영지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야. 나중에 그 아마존닷컴을 설립했을 때도 네네. 종잣돈은 아버지가 빌려주셨어요. 진짜 고마운 분이네. 그렇죠. 그럼 그때 그 벤처 회사로 시작해서 아마존 온라인 서점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아마존 온라인 서점 아니요 벤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네네네. 거기서 이제 그 참 가슴 아픈 스토리인데 그래요? 25년 동안 결혼 생활했던 네. 맥킨지 스캇이라는 여성을 만나요. 지금은 이혼했지만. 지금 이혼했죠. 네, 전처. 예. 역사상 최고로 비싼 이혼이었죠. 왜요? 네? 위자료? 위자료. 얼마인데? 네? 얼마면 되겠어?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가? 아니요. 40조예요. 40조? 40조. 위자료만 40조? 아마존닷컴 주식의 25%를 줬어요. 그래요. 40. 이 맥킨지 예. 베이조스죠, 그 당시에. 예. 40조의 위자료를 받았는데 네. 받자마자 위자료를 네. 위자료만으로 미국의 세 번째로 돈 많은 여인이 돼버려요. 40조를 받았으니까. 40조니까 야. 이재용 회장이 8조라니까요. 이거 진짜 큰 결심이에요. 예. 아니 근데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혼을 왜 했냐면 네. 바람을 폈어요. 제프 베이조스가. 그랬다더라고요. 네. 네. 이것도 굉장히 뭐라고 이게 영화로 만들어야 돼. 바람 피면서 네. 이혼한 이 과정이요. 그럼 이 얘기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좀 뒤로 미뤄두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맥킨지를 만났어요. 맥킨지 만났어요. 네네네. 직장 동료로서 서로 이제 스파크가 뛰면서 네.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우리가 창업할 때가 됐는데 맥킨지야 우리 뭐 할까 하다가 당시가 이제 93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인터넷이란 거
지금 이 시장이 성장이 1년에 무려 2,300%가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23배. 30년 전이네요. 30년 전이죠. 네. 그걸 보고 뭐? 한 해에 2,300%가 성장한다? 어. 우리는 이거 해야 된다. 인터넷. 그러니까 물론 인터넷이라는 건 그 전부터 있었지만 네. 일반인들은 그 93년, 94년에 인터넷이 있다는 걸 잘 몰랐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때 우리의 목표는 인터넷이다. 그때 창업을 한다고 하니까 네. 아버지와 가족들은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니 잘 나가고 있는데 월가에서 네, 네. 왜 사서 고생하냐. 그때 이제 제프 베이조스도 약간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정말 내가 사표를 내고 이 황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근데 저는 이거 아직까지 제 인생 모토로 살고 있어요. 뭐죠? 내가 80살이 됐을 때도 네. 80살이 됐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그걸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는 삶.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창업 안 하면 네. 난 분명히 80살 때 네. 그때 할 거리라고 후회할 것 같다. 하자. 썬킴 씨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를 그냥 네. 하루살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시장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을 하기로 했는데 네. 뭘 할까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아마존닷컴이 처음에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했거든요. 예, 예. 책 팔는 거. 네,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차를 타고 이제 그 맥킨지 베이조스랑 부인과 운전을 하면서 이제 시애틀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애틀로 왜 갔냐면 많은 분들이 시애틀 왜 인구가 100만이 안 돼요, 지금도. 잠 못 이루러 가나? 정말 옛날 사람이다. 진짜 옛날 영화긴 해요. 진짜 그렇죠. 그 시애틀이 왜요? 시애틀 인구가 지금도 100만이 안 돼요. 네. 뭐 이왕 가려면 LA나 음. 뭐 샌프란시스코나 왜 갑자기 시애틀이냐? 그러게요. 의외로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도 본사가 시애틀에 있고 예. 1호점이 거기 있으니까. 네. 그리고 보잉 본사도 시애틀에 있고 네. 결정적으로 제프 베이조스가 시애틀로 향한 이유가 뭐냐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거기 있어요. 인터넷 내가 시장에 뛰어들었으면 걸로 가야겠군요. 그럼요. 네. 내가 섬유하면 네. 대구로 가야 되고 뭐에 또 갑자기 섬유 대구가 나온다고? 신발 하면 부산으로 가야 되고. 예, 그럼요. 그래서 시애틀로 아내와 함께 가요. 운전하고 가면서 네. 우리가 막상 지금 시애틀로 가고 있는데 가서 뭐 하지? 뭐 팔지? 하다가 서점하자. 서점. 이 의외네요. 예.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네. 일단 아무리 큰 서점이라고 하더라도 예. 일단 물리적으로 모든 책을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마침 이 미국의 서점 유통을 단 2회사가 그때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으면은 다른 뭐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유통 회사들이 뭐 수십 개가 있으니까 다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서점 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통 회사가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2군데만 연락하면 된다. 2군데만. 편리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점 네. 모든 서점의 그 본사가 또 하필이면 시애틀에 있었어요. 이거다. 전략적 요충지구만 시애틀이. 예. 그리고 그럼 우리 뭘 할까? 네. 아무리 큰 서점이라고 하더라도 네. 절판본이라든지 네. 희귀본 이건 없을 거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입수해가지고 이거를 팔자. 여보 빙고. 우리 인터넷 서점 열자. 해서 시애틀로 차 타고 가는 그 길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휴게소 같은 데서. 예. 어묵 먹으면서. 예. 없는 책이 없게 만들자. 없는 책이 없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아마존 신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창업 2년 만에 상장까지 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웬걸 4년 뒤에는 직원 1,300명을 해고해야 했을 정도로 상황이 또 안 좋았던 적이 있다고. 아마존닷컴, 아마존 서점을 연 다음에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요. 무조건 경쟁자보다 싸게, 최저가 예. 공세라는 거예요. 네.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네. 우리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시장을 먹자는 거죠. 시장을 먹자. 예. 뭐 예를 들어서 내 경쟁자인 B라는 회사가 있다. 네. 저기선 1,000원 달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500원 하자. 제가 500원 한다. 그럼 우리 250원 하자. 저쪽이 100원 한다. 네. 우린 마이너스 적자 하자. 죽더라도 같이 죽자. 제가 그래요. 제 경쟁 그 무슨 뭐 저 강사가 물어봐요. 그쪽에서 얼마 불렀냐고.
저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불렀다. 예. 전 5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나오는 박광일 선생님이 뭐 10만 원 불렀다 그러면 저 5만 원 해드릴게요. 5만 원. 예. 실제로 그거 가지고 약간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박광일 선생님이. 시장 교란한다고. 치킨 게임이라고. 치킨 게임이라고. 네. 이러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리먼 브라더스가 예. 2001년도에 그 시장 평가를 내놨어요. 예. 저런 식으로 하면은 네. 망한다고. 최저가 저렇게 제살 깔아먹기. 이러다 다 죽어. 이거죠. 예. 언제적 찜 드라마 하는 거야?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보단 낫잖아요. 예. 요즘은 이거 해야 돼요. 예. 연진아,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네. 브라보. 역시 힙합니다. 아, 예. 더글로리. 그래가지고 네. 참 좋은 방송이에요 이거. 리먼 브라더스가 보고서를 낸 거예요. 네. 물론 나중에 리먼 브라더스 자체도 망하지만.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가 망했잖아. 그러니까요. 자기가 예. 아마존닷컴이 망한다고 네. 보고서를 채택 내놓자마자 네.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네. 주당 200달러가 네. 6달러로 폭락을 한 거예요. 와, 심각했네. 문 닫기 직전까지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이러다 망한다. 네. 일단 다 해고하자. 네. 물류센터 다 문 닫고 네. 직원들 다 해고하고 네. 1,300명. 네. 겨우 살아났어요 그때요. 근데 이제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도 추진하고 있어요. 뭘요? 아마존은 무조건 최저가 정책이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 업체보다 무조건 싸게 한다. 그러니까 이때 한번 리먼 브라더스가 그런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제 위기가 왔지만 네. 제프 베이조스의 경영 철학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 리먼 브라더스가 저렇게 하든 간에 네. 나는 끝까지 이렇게 생각한다. 최저가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시장이 커질 것이고 네. 규모의 경제가 경영학과니까 아시잖아요. 예, 경영학과긴 하죠. 네. 예.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는 순간 네. 우리는 그 고비를 넘어설 것이다. 뚝심 있게. 밀고 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서점에서 사업도 좀 다각화하고. 네. 그 리만 브라더스 때문에 한번 망한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네. 이 시장 다각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서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다 먹자. 네. 이게 지젤 전략이라고 하는데 지젤. 그게 뭐예요? 가젤이라고도 하죠. 가젤. 사슴 같은 사슴. 애들. 톰슨 가젤. 퐁장퐁장 뛰는 거. 네. 가젤. 아마존은 치타다. 네. 가젤을 잡아먹자. 딱 봐가지고 도산하기 직전 회사. 아니면 시장에서 소규모 회사를 공략해가지고 일단 아마존이 먹자. 초식동물들부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제프 네. 베이조스가. 네.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네. 넌 치타인데 왜 가젤, 지젤 같은 저런 초식동물부터 먹냐.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하니까. 뭐 시장, 전통시장까지 들어간 거예요. 대기업이요. 네, 그러네요. 근데 미국인 이게 안 되거든요. 원래는요. 경영학과니까 아시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티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안티트러스트 반독점법. 역시 반독점법. 예. 미국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독점 절대 안 돼요. AT&T라는 그 독점 기업이 무너진 것도 이 반독점법 때문이었는데 이거 완전 우리식 한국식 재벌이잖아요. 네, 네. 문화발 확장. 네. 근데 제프 베이조스가 머리가 좋은 건지 이 반독점법에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예. 이 독점을 하더라도 이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면은 독점을 할 수가 있다예요. 그런 조항이 있구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가 그런 시비가 들어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난 독점을 하지만 난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 최저가로 공급을 하고 있지 않냐. 싸게 줬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없구나. 이 정부에서도. 맞는 말이다. 머리 좋아요, 진짜. 머리 좋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가젤들을 집어 삼키면서 미용실도 한다니까 지금. 미용실까지 하는 판입니다.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그리고 아까 베이조스가 고등학교 졸업연수에서 우주 가겠다 그랬잖아요. 했죠. 근데 지금 뭐 블루 오리진인가요? 블루 오리진이요. 예, 아마존에서 우주 개발 사업 지금 뛰어들었죠. 일론 머스크랑 참 어떻게 보면 둘이 유치하게 싸워요. 유치하게.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죠. 네. 그러니까 서로 엎치락 뒤치락 지금 라이벌 아닌 라이벌 같은 너. 얼마 전에 스페이스X가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X가 일단은 기술력이 더 뛰어나요. 나사도 지금 스페이스X와 손을 잡고 지금 그 화성 개발 사업과 인간이 먼저 가는 사업도 나사와 지금 스페이스X가 손을 잡았죠. 네.
의도적으로 무시하더라고요. 누가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국 언론이랑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예, 예. 제프 베이조스와의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주 개발.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픽 웃으면서 네. 제프 후? 제프 누구? 제프 누구? 듣도 보도 못한 제프 누구? 그러니까. 나 진짜. 유치하다고 유치하게 싸운다는 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 부자 순위 1, 2위, 1, 2위를 서로 엎치락 뒤치락 싸우고 있거든요. 초등학생 싸움처럼. 초등학교 싸움처럼.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자, 마치기 전에 아까 그 우리가 미뤄뒀던 이혼 과정에서 뭐 재밌는 썰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 제프 베이조스가 자기를 취재하던 TV 앵커와 바람이 났어요. 그쪽도 유부녀였어. 자녀 3명이 있던. 그러면 안 되는데. 제프 베이조스도 자녀 3명과 중국인 자녀 1명 입양을 했고. 네. 어떻게 들통이 났냐면요. 예. 사진이 하나가 폭로가 된 거예요. 둘이 다정하게 밀회를 하는 사진이. 뭐 디스패치 같은 데서.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에요. 그 빈살만 있잖아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사우디 왕세자. 네. 와 처음에는 제프 베이조스와 서로 전화번호까지 교환을 했던 절친이었어요. 예. 절친이었어요. 예. 절친이었는데 서로 뭐 이제 꼬딱, 꼬딱, 꼬딱도 하고 잘 지내 제프 베이조스. 석유는 잘 팔아 인사만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이 반체제 언론인 한 명을 암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빈살만이 카시쿠지인가요? 카스쿠지. 예. 그 터키에 있는 대사관에 영사관에 들어갔다가 카스쿠지. 예. 그런데 제프 베이조스가 카스쿠지의 열렬한 지지자였거든요. 그래요. 그 암살론이 나오자마자 네. 코코아톡 리스트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차단. 빈살 차단. 카스쿠지를 좋아했으니까. 카스쿠지 좋아했으니까. 예. 거기에 빈정 상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네가 감히 날 차단해? 그래서 빈살만이 제 해킹해 스마트폰을. 베이조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라. 이건 나왔어요. 해킹 당했어요. 예. 들어가 보니까 와 불륜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사적인 사진을. 그래서 빈살만한테 이제 보여준 거지 그쪽 정보 당국자가 이런 사진을 우리가 해킹했다고. 이거 딱 걸렸다고. 요 중에 요 사진 언론에 흘리라고. 내셔널 인콰이어라고 약간 그 황색 언론의 대표적인 그 잡지 있거든요. 거기에 흘린 거예요. 그 사진이 공개됐어요? 공개가 되면서 맥킨지 부인이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결국엔 이혼 도장을 찍습니다. 빈살만과 카시쿠지 사건이 이렇게 엮여 있군요. 엮여 있었죠. 그래가지고 코코아톡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썬킴 씨도 뭐 틱톡이니 요새 젊은 SNS 진출한다 그러셨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킹엔 장사 없어요. 그게 왜 해킹과 무슨 상관입니까? 은밀한 게시물 이런 거 잘 관리하시고. 지금 어제도 제가 그거 찍었거든요. 뭐요? 여자친구의 그 시간을 달리며라는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있죠. 제가 그 안무로 제가 춤을 췄어요. 곧 올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간 허리가 지금 아파요. 틱 거기서요? 네. 진짜 하시네. 중국 진출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썬킴의 시간을 달리며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미국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썬킴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